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니어 보딩 스쿨 중에 하나인 렉토리 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Rectory School, and understanding your child is our highest priority and our greatest strength. 미국에 있는 주니어 보딩은 10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 페이, 페센든, 이글브룩, 럼지, 인디안 마운틴, 그 다음에 렉토리, 비멘트 이렇게 학교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남녀 공학의 학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 스쿨 있고 렉토리 스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럼지 스쿨이 있습니다. 렉토리 스쿨은 그레이드 K-4라 그래서 킨더가든부터 시작해서 그레이드 4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부르고 5학년부터 시작해서 9학년까지 하는 그 학생들이 다니겠고요. 렉토리도 이제 100년이 됐어요. 이글브룩도 2년 전에 센테니얼 이어 그래서 100년이 되었잖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렉토리 스쿨 학생들을 지원을 하면서 어드미션 디렉터랑 같이 한번 스쿨 투어를 하면서 했었던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한번 Q&A를 하면서 학교 스쿨 투어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블로그로 같이 한번 올려드릴게요. 근데 렉토리 스쿨 하면 약간 패밀리 스쿨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So we were really looking for a home, a place where we could feel like part of a community, and we immediately felt that when we came to Rectory.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렉토리 스쿨을 직접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렉토리 스쿨만의 핏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좀 많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한 2016년도인가 한 17년도에 때는 렉토리 스쿨에서 인터뷰를 가시게 되면 좀 페이랑 이글브룩과 좀 다른 느낌을 좀 받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파킹을 하고 이제 어드미션 앞으로 이렇게 스르륵 들어가게 되면 되게 코지하고요. 어드미션 안에가 되게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의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투어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좀 많이 나눠서 하는데 이제 프로페셔널한 어드미션 막 디렉터들이 나와서 첫 번째 스쿨 아카데믹 빌딩에 대한 스쿨 투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두 명이 나와서 한 명은 부모님, 한 명은 학생 옆에 붙어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뭐 운동, 퍼실리티, 아카데믹 빌딩, 도미토리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주면서 되게 과적적으로 아카데미가 한 바퀴 쭈르륵 돌고 두 번째 또 투어를 해서 학교 투어를 하게 되는 어드미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층 안에 거기서 아카데믹 빌딩의 베이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카데믹 빌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스쿨 투어를 쭈르륵 돌게 되고요. 그리고 돌게 되면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렉토리에서 보면 헤드마스터 그 룸 앞에 가면요. 렉토리는 색깔이 오렌지랑 블랙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의 결과를 해서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오렌지가 이기게 되면 오렌지 플래그가 헤드마스터 옆에 바로 이렇게 걸리게 되고요. 블랙 팀이 이기게 되면 그러니까 세 번을 싸워 가지고 두 번을 이긴 사람들이 그 팀이 학생들이 이렇게 블랙 앤 오렌지로 나눠 가지고 컴피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렉토리에 처음에 가셨을 때 인터뷰를 돌거나 이때 어드미션 디렉터나 투어 가이드들이 얘기를 해주는 트레디션이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렉토리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페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 서로 컴피트해서 하는 것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렉토리를 갖다가 제가 왜 또 패밀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는 지금은 이제 어드미션 그 디렉터가 좀 바뀌었는데요. 렉토리의 스쿨, 그러니까 헤드마스터의 조카가 있었어요. 그 조카가 아마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드미션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렉토리 스쿨을 다니고 헤드마스터가 삼촌이잖아요. 그래서 렉토리 스쿨을 다니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뉴욕 쪽에 제 기억에는 밀브룩이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다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와서 이제 어드미션으로 일했던 그 디렉터가 있었거든요. 렉토리는 스쿨 자체 바이브가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으세요. 이런 페이스쿨은 가끔씩 가다 보면 아카데미 리고가 좀 약간 높아 보이고 페이스쿨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되게 아카데미에서 따라가기 힘들어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해서 렉토리는 렉토리만의 그 되게 컬처가 딱 있는데요. 그게 되게 한국 학생들 중에서 렉토리를 되게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게 돼요. 예를 들면 렉토리 투어 가이드 하나의 학생의 그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렉토리를 다니고 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렉토리에서 또 아카데믹도 되게 스트롱하고 그리고 세컨더리 보딩을 지원하면서 와서 되게 잘 지내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그 학생이 이제 렉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감명받았던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렉토리를 다니고 있는데 형도 렉토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 학생이고요. 그래서 학생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니어 보딩 인터뷰를 지원을 할 때 페이스쿨, 그다음에 이글브루, 그다음에 페센든, 그다음에 렉토리 그리고 인디안 마운틴까지 해서 지원을 했던 학생이래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렉토리를 지원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 학생의 말에 참 감명이 깊었는데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보딩스쿨을 지원할 당시에 제가 약간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렉토리를 지원했기 때문에 약간 미국에 대해서 막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느낌이 들어지고 스쿨이 되게 좀 힘들어 보이고 빡세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을 때 과연 내가 그 학생들하고 경쟁을 했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렉토리 스쿨을 갖다 딱 들어갔었을 때는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해서 아카데믹을 갖다가 되게 그 학생이 느꼈던 거는 그 렉토리의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인디비주얼라이즈 되어 있는 학생들한테 튜터링을 해주는 클래스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학생들을 갖다가 좀 약간 부족했던 학생이었는데 그 케어랑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카데믹으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돼가지고 SSAT도 공부도 잘하게 되고 학교 렉토리에서도 퍼포먼스를 되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핏이 좀 맞아가지고 그 학생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되게 좋은 학교를 가게 됐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렉토리라는 학교의 핏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가 어떤 파트에서, 만약 예를 들면 소셜 파트에서 약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운동 파트에서 좀 부족하거나, 어떤 파트에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 되게 잘하는 학생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다가왔었을 때 약간 힘든 느낌이 들어서 과연 내가 저기서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다니면서도 계속 이렇게 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렉토리에서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학생이 내가 좀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학교에서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내가 좀 더 특별하게끔 이렇게 해서 학생이 변화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것들이 렉토리 학교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제학교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부모님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씩 렉토리 스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렉토리 스쿨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 주니어 보딩에서 조금 들어가기 쉽지 않은가? 농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니어 보딩은 좀 티어를 나누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렉토리 스쿨을 부모님들이 보셨었을 때 어떤 아카데믹이나 뭐 단체 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리뷰를 통해서 평가를 했었을 때 그 학교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졌었을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국제학교랑 비교해서 딱 와서 봤었을 때 렉토리가 그렇게 과연 아주 이렇게 부족한 학교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렉토리에 가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럼지에 가서 갑자기 아카데믹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또 좋은 세컨드를 못 가는 학생들. 저는 이 렉토리 스쿨을 얘기했었을 땐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다. 그리고 ESL 클래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학생의 실력을 갖다 늘려갈 수 있는 학교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씩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다른 주니어 보딩에 대해서 이 학교는 되게 명문이에요 하는데 렉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평가가 좀 절하되는 경우도 상담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그 아이의 자녀와 핏과 렉토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맞을 수도 있다? 이거를 꼭 말씀드려요. 꼭 좋은 명문 보딩이라고 해서 부모님의 자녀가 갔었을 때 100%, 그러니까 100%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렉토리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족적인 분위기에 이 집중되어 있는 이 커뮤니티라고 꼭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렉토리 좋아요. 렉토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쭈르륵 한번 브리프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렉토리의 위치는 이렇게 드디어 커네티컷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팜프렛하고 그 렉토리는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큼 되게 같이 있고요. 주니어 보딩의 렉토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뭐 스포츠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주니어 보딩에서 좀 못하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팜프렛에서 되게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쿼시랑 하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필드가 렉토리 안에 없거든요. 팜프렛에 있는 세컨더리 스쿨 퍼실리티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니어 보딩 학생들한테 되게 베네핏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렉토리의 위치가 약간 커네리컷 정딱 중간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간 럼지도 비슷한데요. 뉴욕 JFK에서는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요. 막상 운전해서 실제로 가보게 되면 3시간 좀 더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보스톤에서부터 시작해서 렉토리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보스톤에서부터 시작해서 렉토리까지 들어갔는데 보스톤에서 이게 원래 어떻게 보면 좀 밟으면 1시간에서 10분,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요. 보스톤에서 나가는 그 시기가 이렇게 트래픽이 있어서 한 20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렉토리에서 프로비던스라 해서 그 브라운 유니버시티, 브라운 대학교에 있는 로드아일랜드 이런 프로비던스가 있거든요. 이쪽에 가게 되는데 한 1시간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위치로 봤었을 때는 보스톤에서는 1시간 반, 그리고 렉토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하트포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커네리컷의 수도가 바로 하트포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되게 가깝고요. 지정학적 위치는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30%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중국 학생, 그 다음에 한국 학생, 재팬, 그리고 타이완 이렇게 많은 전체 국제 학생을 갖다 30%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되게 대단한 거예요. 20에서 30% 갖고 있다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70%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다니고. 렉토리 가면요, 이렇게 아카데믹 빌딩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되게 얘기해서 8,000 volumes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보딩스쿨에서 세컨더리 보딩에서 이제 책 라이브러리가 가장 많은 곳은 여러 군데 있죠. 밀튼, 엑시럴 그거에 비하면은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상당히 되게 많이 그거 하는 거 좋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이글브룩도 마찬가지인데요. 크롬북을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사용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크롬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크롬북이요. 액세스가 좀 많이 이렇게 디나이드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왔었을 때 인터넷 라우터로 가끔씩 장난을 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롬북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제출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크롬북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 빌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오디토리엄, 오디토리엄도 있는데 렉토리의 오디토리엄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둥그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오디토리엄을 갖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당이잖아요. 그래서 게스트 스피커가 초청돼서 전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그 학교에 대한 어나운스먼트를 할 때도 이 오디토리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오디토리엄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 악기들을 갖다 연주할 수 있는 프랙티스 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볼 필드도 있고요. 그리고 인퍼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러닝 센터, 그리고 여기서 뭐 지오그래픽 레프리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65%를 유지하고 있고요. 인터내셔널은 지금 35%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차이나, 콜롬비아, 홍콩, 재팬, 코리아, 멕시코라고 되어 있고요. 애슬레틱 팀은 39 이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풀텀에 할 수 있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크로스컨트리, 크로스핏, 댄스, 그 다음에 사커, 그 다음에 발리볼이 있고요. 윈터 스포츠 같은 경우는 바스켓볼,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이따 애슬레틱 할 때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렉토리 스쿨 같은 경우는 한 130 정도의 에이커 정도에 되는 되게 퍼실리티도 있고, 그리고 팜프렛에 있는 세컨더리 보딩 주위에서 있는 주니어 보딩으로 되어 있다. 이거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편은 마쳤고요. 이제 2편에서는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렉토리에 대해서 심층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